예, 안녕하십니까. 성승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평론을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 영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너무 이제 소개를 많이 해서 보았는데 아주 감동적이고 쇼킹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전 아주 세상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켜 칭찬 일색으로 아카데미상, 작품상, 감독상, 또 각본상, 그리고 오스카상과 황금종려상 이렇게 휩쓸어서 100년 우리 한국 영화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비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외국 영화로서는 92년에 처음 받는 거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이 영화는 좀처럼 이제 해석이 참 가지각색입니다. 탄핵 당시 점에 대해서 이 영화가 전후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 그때는 또 우파의 그 사람들이 빨대를 꽂은 기생충으로 묘사되었지 않았는가 하고 또 현재 이제 그 문 대통령이 그뭐 관람을 하고 나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동시에 지금 와서는 이제 그 좌파 영화다 우파 영화다 하면서 지금은 그 또 우파 측에서는 현재의 그 또 좌파 사람들이 조국을 비롯해서 빨대를 꽂아서 지금 그렇게 거꾸로 되어진 또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줄거리는 뭐 그렇게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송광호가 주연으로 맡은 그 가정 한 가정이 네 식구가 살고 있으면서 중심인데요. 그 아들이 삼순과 사수를 이제 대학을 가지를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반지하에서 살면서 그 이제 여동생과 부인과 함께 이렇게 해서 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 그 연대를 들어가려고 삼수를 하다가 그 이제 이 위조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과외 IT 기업의 CEO가 되는 이 박 사장님 집안에 이제 소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과외 선생님으로 영어 과외 선생님으로 들어가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이렇게 저렇게 거기에 운전사를 이제 어떻게 모함해서 쫓아내고 자기 아버지를 또 운전사로 취직을 시킵니다. 또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또 그 안에 있는 식모 이 가정부를 또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또 들여다 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동생도 이제 미술 치료 교사로 그 집안에 있는 어린 아이의 선생님으로 이제 치료 교사로 또 이렇게 들어가서 다 내 식구가 그렇게 해서 그 기생충과 같이 이제 들어가서 그 집안을 다 차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집안의 그 앞전에 이제 살던 가정부를 이제 쫓아내고 그 이제 시장이 그 사장이 휴가를 이제 가고 나서 기간에 거기에 이제 재산을 두고 거기에서 이제 주인 노릇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먼저 가정부가 또 쫓겨났다가 다시금 돌아와서 자기 그 남편이 지하에 있는데 뭐 어떻게 해서 그래서 재산 거기서 이제 대 이제 그 재산 쟁탈전이 주인을 이제 서로 간에 알게 되어서 쟁탈전이 이제 벌어지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마지막에는 결국은 그 이제 사장님이 박 사장님이 그 이제 그 운전을 하고 있는 사람을 송광호죠. 그렇게 해서 냄새가 난다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해서 멸시를 느끼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휴가를 갔다 간 사이에 다시금 그분들이 이제 그 돌아온 그 당시에 그 모든 안에 이제
그 먼저 쫓겨났던 가정부도 그 안에 들어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싸움이 마지막 싸움이 살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송강호의 이제 주인공의 딸이 어떻게 칼에 맞아 죽고, 그리고 그 사장도 결국은 식칼에 비참하게 찔려서 자기를 그렇게 냄새 난다고 멸시를 자꾸 해서 결국은 찔려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붕괴하면서 찔러 죽이죠. 그리고 그 이제 지하실, 그 집안에 지하실에 살고 있던 남자와 그 이제 먼저 가정부도 결국 죽게 되는,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줄초상의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것은 이 영화가 참 재미가 있어서 유머도 있고, 그리고 이 정사 씬도 또 있고,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애언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학생들의 그 불법 과외 위조, 이런 불법 직장, 이러면서 신나게 남의 것을 빼앗아 갖고 노는, 그러면서 또 끔찍한 이 폭력성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그 주된 줄거리는 사회 부조리의 고발적인 심청 영화라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시대적으로 뒤틀린 사회, 그리고 이것이 사회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어져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관심을 이 시대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 반지하에 반밖에 이제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반지하에 살고 있는 그 어려운 네 식구, 송강호의 그 식구들이 그 애환 가운데서 마침내 이 저층민 중심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직장이라고 들어갔던 그 이제 빨대로 들어갔던 집안에 또 지하실이 아주 완전히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완전한 그 이제 지하실이 감옥과 같은 지하실에 그 이제 이 가정부의 남편이 거기서 숨어서 이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서구의 레지당스와 같은 그렇게 사회 운동을 하던 사람이 거기에서 이제 그 식모에 의해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데, 이 집은 또 어떤 집이냐면은 아주 산 위에 대저택으로서 우리 사이의 최상부의 사람으로 CEO 사장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층을 말하는데 가장 높은 지대에 가장 부유하게 살고 있는 집안과, 그리고 중간층보다 못하게 사는 한 가정과,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그 지하의 어둠에서 살고 있는 이런 계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주인공도 여러 이제 여기에 그 봉준호 감독도 여러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는 그 연대의 88학년과로 들어가서 사회학과를 들어가고, 그 전부터 영화와 이런 것에 관심이 어릴 때부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나이나 시대적인 배경을 볼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식이나 이성이나 그런 그 경계가 허물어진 그런 세계가 자기는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이 시대를 이제 평가하는 그런 이제 그 붕괴된 세상, 암흑의 세상, 그런 세상을 이렇게 해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 88학년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6월 항쟁이 있었고, 그는 올림픽을 개최하는 이런 시대적인 그 두 부류가 맞물리는 그런 시대에 많은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가 만드는 괴물은 우리 사이의 그 부조리를 말해주고요. 또 마드, 설국열차, 옥자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들은 사회 비판 의식을 많이 가져다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뒤틀린 사회, 이 영화의 결론은 누가 기생충이냐
하는 것이 주제이지요. 잘못된 사회의 비판을 고발하는 문학적인 영화로서 그거를 포장을 했습니다. 그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부분에 중요한 것은 이 송강호 가정, 이 가정이 혁명적 살인을 하고 주인을 죽이는 냄새가 난다고 해서 하는 것을 격분을 해가지고 그리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 잘 사는 사람에 대해서 가서 살아도 되겠다고 하는 그 뻔뻔한 그런 이제 행동을 하면서 이제 자기 정당화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짐승같이 사는 이 그 자신을 부잣집 사람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죽이는 그런 것은 결국은 그것이 결론인데요. 이것을 이제 다시 쫓겨나서 나중에 살인을 하고 도망을 가내다가 이제 쫓겨나서 완전히 그 지하에 숨었습니다. 그 이제 가정부의 그 남편이 이제 레지 땅으로서 숨어 있던 완전한 지하에 숨어 있는데 그 이제 집이 팔려 가지고 다른 주인이 들어와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 그 아들이 이제 집행유예로 풀려 나가지고 그 20대 아들이 하는 말이 마지막입니다. 그때 이 그 20대 아들이 철옹성 같은 그곳을 내가 돈을 벌어 아버지 그 이제 언덕에서 바라보면서 아버지 내가 돈을 벌든지 공부를 잘해서라든지 그 집을 꼭 내가 사든지 해가지고 그 집을 접수할 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중요한 것은 그날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하고 이 모든 이제 영화의 막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영화의 클라이맥스는 혁명적 살인입니다. 혁명적인 사고입니다. 결론은 뭐냐 하면은 그날이 올 때까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은 제목이 이것이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 지하에서 그리고 반지하에서 가난해서 언젠가는 내가 공부를 잘해서 바른 방법으로 내가 그 아버지를 구출하겠는지 아니면은 그런 그 끔찍한 그 아버지가 복수를 죽였던 것처럼 자기도 복수를 해야 될 그런 그 후세대에 대한 어떤 그 사상을 주입하는 것이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상당히 좌파적인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평론을 하자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영화 현대의 그 당시 만들어지는 영화들 남영동 변호인 또 1985 그리고 5.18 화려한 외출 이런 것들 웰컴 동막골 JSA 의형제 암살 밀정 군함도 이런 것들은 남북과의 화해 이런 것도 말하지만은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사이의 갈등을 굉장히 그 주제로 삼은 그런 것들입니다. 봉준호의 그 감독의 설국이나 그리고 괴물도 그런 그 마찬가지로 그런 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우리는 이제 이 정권이 지나고 민주화를 많이 지나고 그리고 85년 80년대를 민주화를 지나고 나서 이제는 그런 영화가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하에서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은 보편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하 감옥에 감금당하고 살고 있는 그런 이 사회를 뒤집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지금 레지탕스들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난 70년 역사에 이루어놓은 놀라운 민주주의와 그리고 자유와 시장 경제를 통해서 찬란한 우리나라의 인권과 경제를 이루어 놓은 그런 것에 대해서 또 그리고 서구 사회가 우리에게 주었던 기독교를 통해서 이 나라에 주었던 많은 그 자유와 민주 그리고 경제적인 이 감사와 감격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제는 국제적으로 사회에 나아가서
세계와 어깨를 같이 나누면서 이제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경제시장을 함께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빈부격차의 갈등을 줄여야지요. 줄이되 이런 칼부림의 혁명으로 되지 않도록 젊은 20대 아들이 복수를 꿈꾸고 있는 그런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복수의 그날을 기다리라고 하는 그런 결론은 사이에 정오심을 넣어주는 그런 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좌파 성향입니다. 오히려 이제는 북한 쪽으로 우리의 이 시점에서 뭐 임꺽정이나 홍길동 이제 그런 그 조선 시대는 물론 지나갔고 그런 의인은 이제는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도 그 조폭이나 조두순이나 또 뭐 조양행인가요? 그 이런 그 이제 조폭들 그런 그 반사회적인 그리고 나아가서 반일 반미 이런 반체제 이런 시대는 이제는 강을 어느 정도 건너갔습니다. 이제 오히려 우리는 주적이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민주 체제 그리고 이 비민주적인 체제가 아니고 가난이 아니고 반공산주의와 이제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주적이 이제는 공산주의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도 물론 그렇고 국제적으로 우리는 공조하면서 한미일과 공조하면서 자유시장 세계에 나아가서 그리고 북한에 우리가 이제 인권을 말하면서 그 남북을 평화와 평등으로 또 자유세계로 우리가 편입을 시키려고 하는 것은 큰 숙제로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적이 이 국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주적이 공산주의를 우리는 받아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그 사회적인 대전제가 우리 이 국제 사회 속에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상당히 자편향적이고 폭력적인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이미 구시대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가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